왼쪽 부위 보키리치 김현견 디그 언더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마 안쪽에 떨어집니다. 오소리에 똑 떨어졌습니다. 정지훈 잘 받았어요. 중앙 속공. 이나현의 득점으로 8대 6이 됐고요. 하나 넣고 위파위. 그러나 바운드를 시켰습니다. 임명호 어디로? 보키리치 오픈. 수비가 되죠. 반격. 양효진 속구쳐 올랐습니다. 위파위 받고 다시 한번 갑니다. 양효진 막혔고요. 이번엔 모마 준비. 공격할 수 없어요. 그러나 떨어집니다. 야, 완전한 찬스볼이었는데. 자, 이거를 누가 받아야 될까요? 양효진 서브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리시버가 흔들립니다. 어렵게 올렸다. 빠르게 보키리치 아웃입니다. 정확히 가야 됩니다. 하든지 백토스. 자, 차연차 모마 김현경 길게, 길게. 자, 살려주고요. 보키리치 준비. 스파이크 김현gen의 디그. 김다인 반격. 양효진. 이거는 김현gen이 맞습니다. 붙어오는 볼. 네, 5번에 서브의 궤적은 네. 김현gen과 정지훈 선수 사이 정도가 될 거거든요. 떨어집니다. 김현gen 잘 받았어요. 모마의 강타. 성공입니다. 위파이가 맞습니다. 뒤로 뛰는 이나현. 빠르게 좋습니다. 처리합니다. 정지훈 선수. 길어요. 다이렉트 킥. 요새 그 현대 선수들이 여유가 있네요. 큰 소리를 좀 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높게 솟구쳐 올랐습니다. 이윤정 만져놓고 지금 아하. 막힙니다. 블로킹 포인트. 18대 12 6점 차로 벌어집니다. 이영주 받고 위파위의 퀵오픈 따라갑니다. 전세한 살릴 수 있어요. 3단 넘겼습니다. 김현경 김다희는 모마를 선택 블로킹 득점. 무릎 높이가 너 빠진단 말이에요. 예. 양효진이 받고 길게 때렸습니다. 이거는 의도적인 터치아웃이죠. 네. 하나차 선수를 보고 네트를 맞고 서브 득점. 네. 지금 김연경, 이영주 선수와 같이 있으면 떨어집니다. 장아차. 아하. 네. 지금 네. 도로공사의 네터치 범실입니다. 좋습니다. 여전히 현대건설의 세트. 네트에 걸리면서 결국 1세트 25대 17. 특히 서브 부분에서는 잘해주고 있고 들어가서 울었어요. 네. 김세빈 선수가 이게 지금 감독들이 원하는 거는 김세빈 선수가 30점을 해주는 거 원하지 않아요. 네, 서브 들었습니다. 위파위 김다인 중앙 속공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임명옥의 연결 뒤쪽에서 튀어나오는 보키리치 연타 수비가 됩니다. 오른쪽에 모마 안쪽에 떨어집니다. 네. 리시버 흔들렸습니다. 달려들어요. 강타 뒤쪽에서 수비가 되죠. 하나차 쪽으로 오픈. 예, 성공입니다. 됐습니다. 이게 바로 도로공사의 안쪽에 떨어집니다. 서브 득점. 득점도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본인이 풀 스윙을 해서 좋은 서브가 나오는 거는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정준이 받고 위파위 성공입니다. 배윤아 하나차 밀어넣기 모마가 받고 양효진 가로막혔어요. 다시 한번 위파위 연타 수비가 됐어요. 타나차 건져 올리는 정지윤 다시 한번 위파위 블로커.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문정원의 2단 연결 하나차 커버를 해주는 배윤아입니다. 다시 한번 배윤아 네트 맞고 살려냈어요. 고위에서 모마 블로킹 득점. 하나차 네. 5개를 잡아냈던 하나차고요. 임영호 올려놓고 보키리치 블로킹 득점.
키를 줄이면서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괜찮아요. 지금 정도로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위파위의 이런 연결. 하이볼 강타. 빨리 와야 돼요. 고키리치 성공입니다. 안정적인 리시브. 가운데. 고에 블로킹. 판단이 아무래도 이번 시즌 조금 더 좋아지지 않았나. 임명. 밀렸지만 공격할 수 없습니다. 현대건설의 찬스볼. 김다인 어디로? 정지훈 선택. 자, 수비 됐어요. 하나 차영프. 아웃이 선언됩니다. 두 번째도 문정원 선수가 연결이 잘 됐단 말이에요. 넘어지면서 리시브. 하나 차이 큐 건반. 모마 살렸어요. 그리고 정지훈 강타. 블로킹 바운드 유효 블로킹을 만들었습니다. 점프시. 자, 이게 필요해요. 위파이 받고 위파이가 때립니다. 코스를 이파이가 다시 한번 보키리치 건져 올렸어요. 어렵게 위파위 성공입니다. 위파위의 득점. 안쪽에 떨어집니다. 이제 세트 포인트를 만드는 현대건설입니다. 이 세트도 서브 범실로 마무리가 됩니다. 위다연. 터스로. 네, 그렇죠. 이다현 득점 8득점째. 잘 견뎌내야죠. 그럼요. 아웃이 선언됩니다. 네. 네,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9대 4고요. 언더로 올라갑니다. 전지현의 오픈. 네. 이다현 선수가 맞아도 눈이 커지고요. 안 맞아도 눈이 커집니다. 맞고 빠른 서브. 다시 리시브로 흔듭니다. 푸시 가로막혀요. 김다인 블로킹 득점까지. 도로공사의 경기력이 너무 안 나오네요. 앞으로 가면 앞에 줘야 돼. 서브 득점 정지윤. 그래서 본인도 놀랐어요. 서브 부분에서는 9대 4. 또 하나의 서브 득점 정지윤. 도로공사 선수들이 지금 3명의 서브 리시브를 하는 거잖아요. 전태환 선수의 위치 정확히 가져야 됩니다. 리시브 흔들려요. 그대로 떨어집니다. 15대 7. 지난 IBK 기업은행전에서 치렀고 지금 네. 경기 감각을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풀릴 수 있을 만한 상황인데 선수들의 집중이 굉장히 좋습니다. 리시브가 흔들렸어요. 공격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찬스볼이에요. 김현경, 김다인 어디로? 김유진 선택. 따라가서 달리는 고의정입니다. 모키리치 네트 맞고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수비하는데도 아무래도 반응 속도가 더 빨라지죠. 체력적으로. 예. 자, 리시브 짧게 왔고요. 고의정 오픈 스파이크. 김다인의 디그. 됐어요. 양효진의 연결 오른쪽에서 고예림 아하. 성공입니다. 이 양혜주 선수가 경기를 풀어가는 방법을 안 해요. 고민지가 들어왔습니다. 서브 득점 고민지. 두 번째 기회는 살려냅니다. 리시브 짧아요. 고예림 오픈 성공입니다. 강하게 서브 득점을 만드는 모마. 완벽하게 압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팀 서브 득점 10득점째 현대건설입니다. 고예림의 리시브 받고 이다현이 때립니다. 네, 좋습니다. 좋은 타이밍에 A킥이 나갔습니다. 이윤정 중앙으로 중앙 백어택. 네, 됐습니다. 안쪽입니다. 여전히 현대건설의 매치 포인트입니다. 김다인의 선택 위파위 블록아웃 득점. 세트 스코어 3대0
현대건설이 3연승을 달리면서 가장 먼저 승점 50점 고지를 밟습니다. 상대전 4전 전승으로 상대전적 우위를 확정짓는 현대건설입니다. 공격 성공률에서 큰 차이를 보였고요. 블로킹 서브까지 배 이상의 우위를 가져갔죠. 반대로 한국도로공사는 더 많은 범실까지 기록하며 다소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안녕하세요. MC 오효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번 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첫 불금을 책임질 오늘의 스팸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김유리 해설위원, 스포츠서울 정다호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첫 금요일입니다. 새해 하루하루가 또 정신없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또 4라운드를 지나갔고 4라운드를 지나가고 있고 여기에 또 순위 경쟁이 한창 치열한 요즘인데요. 중간 점검 한번 가야죠. 두 분께서는 시즌 전에 했던 예상 어느 정도로 맞춰가고 계십니까? 김유리 위원님부터. 저는 상위권, 하위권 이렇게 비슷하게는 가고 있어요. 순위는 좀 달라도 비슷하게 네. 가고 있는데 예상을 좀 다르게 흘러가는 거는 좀 페퍼저축은행이 승이 조금 더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2승밖에 안 하고 있고 네. 또 지금 연패가 좀 길어지고 있잖아요. 네.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순위에는 조금 차이를 보인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선두 현대건설은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흥국생명이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아무래도 네. 김연경 선수가 있어서. 네. 근데 뭐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게 재밌습니다, 되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정다우 기자는 어떻습니까? 남자부가 조금 예상 바뀐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삼성화재의 약진이 좀 그렇죠. 부드러워지고 또 우리카드도 오늘 패하긴 했지만 선두를 달리고 있고 이 두 팀이 잘해서 특히나 삼성화재가 잘해서 이번 시즌 더 재미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또 역시나 이제 중반기를 지나면서 또 중위권 싸움도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 시즌 봄 빼고는 어느 때보다 좀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도 알고 있고요. 네. 정다우 기자가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지. 저는 삼성화재가 그래도 조금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렇게까지 잘할 줄은 몰랐고 중위권에서 그래도 네. 좀 싸워줄 거라는 생각은 했는데 뭐 조금 더 잘해주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정말 치열한 그리고 알 수 없는 순위 경쟁 속에 V리그가 더 흥미진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열린 경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부 경기 현대건설과 한국도로공사와의 맞대결에서 현대건설이 승리를 거두면서 3연승과 함께 승점 50점에 선착할 수 있었는데요. 전날 이 스팸 김유리 해설위원이 이 경기를 예상하면서 이 현대건설이라는 팀은 세터와 리베로 빼고 다 공격을 한다. 5명이 다 공격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대로 오늘 경기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상대 입장에서는 보통 쌍포를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5명을 막아야 돼서 아무래도 힘들지 않았나. 그만큼 좀 까다로운 현대건설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모마 선수가 팀 내 최다 득점 13득점을 하고 또 이다연, 정지은, 위파이 선수가 10득점을 하면서 또 양효진 선수가 아깝게 1점이 모자랐어요. 아깝게. 9득점을 하면서 두 자릿수 득점한 선수가 4명이 포함되고 또 성공률도 53%로 시즌 최고 공격 성공률로 좀 압도를 했고요. 또 특히 오늘 전까지 또 모마 선수가 시즌 점유율이 36%인데 오늘은 점유율이 조금 26% 내려갔거든요. 이 말은 아무래도 다른 공격수들을 좀 골고루 활용을 해서 분배 배구를 했다는 거고 또 김가인 선수가 경기 후에 인터뷰 때 그랬잖아요. 나는 공격수 복이 많다. 네네. 또 그 정도로 5명이 다 잘해준 경기고 또 오늘 공격수들이 활약을 하면서 승점 50점을 만들면서 또 승수는 같지만 승점 6점 차로 좀 밀어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김다인 선수까지 4득점을 하잖아요. 네. 약간 이건 진짜 좀 사기. 뭐 아니까. 잘 되는 팀은 뭘 해도 잘 되니까요. 네, 맞습니다. 오각편대 여기에 뭐 김다인 세터까지 득점에 가담하면서 정말 완벽한 경기력을 보였던 현대건설입니다. 반대로 한국도로공사는 연패에 빠지게 됐습니다. 사실 세터 변화를 통해서 좀 분위기의 반전을 꽤 했지만 셧아웃 패배를 당하게 됐는데요. 이 경기 또 날카로운 김유리 해설위원이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오늘 경기 전에 그 김종민 감독님이 그러셨잖아요. 윤정이는 뭐 휴식차 조금 선발해서 제외됐다. 네. 그래서 박은지 선수가 조금 출전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좀 실패를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부키리치 선수가 오늘 전까지 4라운드 공격 성공률이랑 득점이 리그 2위에 위치할 만큼 조금 에이스 역할을 좀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 오늘 박은지 선수가 좀 활용을 좀 못했고요. 또 특히 부키리치 선수가 이윤정 선수가 했을 때는 점유율이 제가 의존한다고 말했잖아요. 네. 59%로 좀 높은데 박은지 선수가 토스를 좀 주기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좀 불안하니까 좀 못 올리는 것도 있고 또 자신감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또 좋아하는 공도 못 주고 그렇다고 정확하게 가야 하는데 못 간 공이 너무 많아요. 또 성공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뒤늦게 살려보려고 했는데 계속 안 맞기도 했고요.
4라운드에 이제 윤종 선수의 토스나 박은진 선수의 토스를 비교했을 때 성공률이 좀 10%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좀 오늘은 그 부키리치 선수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을 좀 못 살린 경기 같다고 그래서 좀 실패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고민해 볼 부분이 참 많아 보였던 한국도로공사였습니다. 이렇게 극명하게 희비가 엇갈렸던 두 팀의 맞대결 현대건설이 3대0 완승을 거두게 됐죠. 연승을 이어갈 수 있었는데요. 순위 변화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3연승 그리고 승점 50점 선착에도 성공하는 선두 현대건설입니다. 자리는 모두 그대로죠. 반대로 6위에 머물러 있는 한국도로공사는 연패입니다. 이어서 매주 금요일을 기다리게 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스포츠 서울 정다워 기자의 팩트 아워 시간인데요. 새해 첫 시간을 맞아서 정다워 기자가 이 머리도 말끔하게 자르고요. 또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해피합니까? 그 작가님이 여기 죄송하게도 조금 다크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 이렇게 써주셨는데 저는 이게 죄송합니다. 다크한 시간 말고요. 오, 좀 네. 건설적인 네. 시간이라고 저는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조금 더 우리가 나아지기 위한 네.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오늘은 이 V리그에 나타나고 있는 세터 기근 현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좀 많이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남자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85년생입니다. 이제 40이 된 우리 한선두 선수가 여전히 지금 최고 자리에서 세터로 활약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보면 김호철, 뭐 신영철, 최태웅 이제 이분들이 아주 우리나라 최고의 세터로서 활약을 잘 해주셨죠. 그러면서 한선수 선수가 이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제 지금은 이제 이 시대를 끌고 가고 있는데 한선수 선수가 이제 40살이잖아요. 그러니까 2024년이 되면서. 네. 근데 이제 그 뒤를 이을 세터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참 안타까운 모습이고, 그러니까 지금 지난해 아시안 게임에서도 결국에는 이제 한 선수 세터가 대회에 참가를 하는 그랬죠. 그런 일이 생겼었고, 그러니까 젊은 세터들, 그러니까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선수들이 좀 성장세가 더디다. 네.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여자부도 뭐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이숙자, 이효희, 김산희, 뭐 1980년대 초반생의 이 많은 맞습니다. 세터들이 굉장히 우리나라 배구를 이끌고 잘 해줬었는데 지금 V리그 보면은 이제 현대건설의 이제 김다인 선수 정도만 좀 경기에 기복 없이 활약을 좀 하는 것 같고요. 나머지 팀들은 거의 모두 이 세터 리스크를 좀 안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시즌 이제 태국 출신의 이제 아시아 쿼터로 들어온 이 폼푼 선수가 등장을 하면서 그 격차가 조금 더 보이는 게 아닌가 싶고요. 실제로 이제 지금 많은 감독들이 기업은행을 보면서 세터 걱정을 안 하니까 네네네. 그걸 이제 굉장히 내심 부러워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수준 차이가 드러나는 게 지금 우리 V리그의 현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남녀부 할 것 없이 이 세터 기근에 대한 문제, V리그 좀 큰 대승적인 차원에서도 참 많은 고민을 안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언제나 쓴소리를 또 참지 않은 김유리 해설위원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저는 젊고 뭐 그런 걸 떠나서 신인도 늘 뽑고 또 다른 데서 데려오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트레이드도 하면서 뭐 좀 다른 이렇게 좋아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네. 기량이 막 뛰어나거나 그렇지가 않아서 또 솔직히 플러스 요인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말이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세터 포지션에 뭐 새 인물 그리고 뭐 새로운 등장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지만 눈에 띄는 세터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생각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다만 또 이 배구가 세터 노름이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어느 정도의 이런 중요도를 차지하는 그런 포지션인지 알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터의 등장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이 신영철, 김호철 두 분에게 여쭤봤었는데 네네. 일단은 신영철 감독은 이제 지도, 그러니까 교육의 문제를 좀 많이 꼽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하면 지금 현대 배구가 네. 조금 더 체계적이고 또 빨라지고 높아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어려서부터 교육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세터 같은 경우는 다른 포지션에 비해서 이제 더 섬세하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죠. 왜냐면 더 이제 예민한 포지션이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공을 늘 제일 많이 만져야 하고 또 손 모양이나 위치나 뭐 스텝, 뭐 하체를 쓰는 움직임 이 메커니즘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교육을 아주 잘 받아야 되는데 사실 지금 V리그 프로잖아요. 그렇죠. 이 프로에 입단하는 선수들이 이미 좀 제대로 못 배운 상태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들어오기 때문에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걸 고치기 위한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게 이미 몸에 좀 체득이 돼서 고치기 힘들어하는 네.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답을 좀 주셨고요. 그리고 김호철 감독 같은 경우는
답이 조금 흥미롭습니다. 네. 뭐 세터만 기근인 게 아니라 아하. 모든 포지션에 걸쳐 수준이 하락했다는 관점을 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세터가 가장 공을 자주 만지고 또 경기를 이끌어가는 리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눈에 띄고 그런 게 또 불안함이 더 보일 뿐이지 한국 배구의 전반적인 수준이 떨어진 게 이 세터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를 또 생각해보게 합니다. 사실 뭐 맞는 말씀일 수도 있겠죠. 리그를 들여다보면서 팬들께서 사실 이 세터의 연결을 보면서 조금 답답해하는 모습을 올 시즌에 특히 더 자주 볼 수 있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저도 해보는데요. 이렇게 젊은 세터의 기근 현상이 또 리그 수준의 저하로 또 이어지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제대회 경쟁력 하락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뭐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일 겁니다. 그렇다면 극복, 이것도 방법이 있습니까? 뭐 결국에는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네. 이 지도자 육성, 특히나 이 유소년 쪽 지도자 육성의 필요성을 좀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터는 워낙 또 중요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네. 이 유소년 레벨에서부터 더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 그러니까 사실 그 세터를 가르치려면 지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지도자가 잘못 가르치면 뭐 선수는 결국 잘못된 방향으로 성장을 네, 하는 네. 거기 때문에 뭐 지도자 육성하는 게 가장 우선이다. 좀 이런 목소리가 많이 좀 강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한국 배구에 현재 있는 이 전반적인 구조 문제를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프로 입단 후에 다시 배운다. 이거는 사실 곤란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론적인 네. 답변이지만 또 선수들의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많이 V리그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수들이 돈을 많이 받는데 점점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수들도 특히나 세터들은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면서 좀 발전에 매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의 뭐 각성뿐만 아니라 이 배구를 가르치는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 세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지도자 육성 또한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제기를 해주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또 올 시즌 들여다보면요, 꼭 낙담할 필요만은 없습니다. 젊은 세터 또 신예 세터들이 조금씩 눈도장을 또 찍고 있기는 해요. 네, 뭐 해피어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새해니까요. 뭐 남자 같은 네. 경우는 이제 우리카드의 주전 세터인 한태준 선수가 지금 단연 돋보이는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개막한 지 3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이 기간 안에 엄청나게 성장했다는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뭐 패하긴 했지만 네. 그래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고, 이 선수 2004년생 2년 차입니다. 그러면 또 세트 부분 리그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태준 선수뿐만 아니라 또 짧게나마 조금씩 등장하는 선수들도 있고, 뭐 여자부에도 어린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GS 칼텍스의 이윤시 선수가 최근 또 좋은 활약을 보여줘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요. 이렇게 뭐 김사랑, 박사랑 뭐 이런 선수들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김다인 선수도 굉장히 착실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세터는 원래 좀 경험이 쌓여야 한다고 네네,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오히려 더 기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언급한 선수들이 착실하게 잘 성장을 한다면 또 이 세터 기근 현상도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맞습니다. 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또 성장통이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이렇게 새롭게 눈도장을 찍어내는 선수들을 통해서 리그의 발전 또 국제 경쟁력 강화까지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함께 전해봅니다. 그렇다면 두 분께 이 마지막으로 좀 여쭙고 싶은 게 가장 기대가 되는 앞으로 이 계보를 이어줄 만한 무력한 세터. 김유리 해설위원은 여자부에 누구를 좀 주목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아직 누구를 언급하기에는 제가 보는 시선에는 아직 보여준 게 많이 없다. 그리고 아직 경험이 좀 부족하다. 네네. 그래서 좀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해가지고 뭐 언니들을 좀 뛰어넘고 그 자리에 차지를 해서 시합을 뛸 수 있는 선수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끈질기게 물어보신다면 네네. 저는 그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굽죠. 네, GS 칼텍스의 선수가 나왔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 말은 즉슨 뭐 이윤신 선수도 있겠고 또 이제 부상에서 이제 네네. 또 돌아온 선수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뭐 맞아요. 선의의 경쟁이 중요하잖아요. 뭐 그래서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사실 뭐 젊은 세터들이 모두 또 경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모두가 또 함께 성장하는 모습도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다면 남자부에서는 정다우 기자는 또 누구를 주목하십니까? 뭐 한태준 선수를 이야기할 수밖에 네.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선수를 이야기하기에는 뭐 젊은 세터가 이렇게 많이 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에 한태준 선수 인터뷰하고 왔는데 네. 워낙 성격도 좋고 캐릭터가 좋습니다. 오. 어린데도 말도 기가 막히게 잘하고 그 약간 세터들한테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필요합니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세터들은 약간 뭐 순화시키면 좀 버릇이 없고 네. 좀 자기 중심적이어야 되고 네네.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네. 한태준 선수는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형들은 뭐 싸 XX 없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코트 안에서만. 그렇죠. 네네. 코트 안에서만 그런 거니까 또 그런 기질이 있어서 또 그 선수는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또 김유리 해설위원 선수로서 같이 뛰어봤을 때 네. 세터들에게는 이게 꼭 필요하다. 특히 젊은 세터들에게는 이런 자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개인적인 바람 있습니까? 예를 들면은 만약에 그 레프트로 쐈어요. 네. 그 미스를 했잖아요. 그러면 겁먹고 안 줘요. 다른 데로 풀면은 네. 상대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다른 데 계속 뜰 때는 그러니까 네. 차라리 좀 자기가 좀 이렇게 좀 대담하게 좀 계속 줘서 뚫어내는 방법을 조금 익혔으면 좋겠어요. 실패를 하더라도 주눅들지 않는 마음. 네. 준꺽마.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저희 또 세터 기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지만 마무리 지은 대로 뭐 희망적인 부분 물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터들의 성장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시간도 또 알차게 채워준 정다우 기자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해피아워입니다. 네, 뭐 네. 건설적인 아워. 건설적인 라고 아워 하죠. 다음 시간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은 남자부 경기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달아나려는 선두 우리카드와 간격을 좁히려는 3위 대한항공이 맞대결을 펼칩니다. 결과 확인해 보시죠. 정성규입니다. 정성규의 서브. 자, 붙었죠. 그대로. 자, 넘기는데요. 앉아서 올리고요. 다시 한번 타기는 대란고 오른쪽 백어택. 백어택 성공입니다. 점수마저 내줬다면 대한항공 1세트 분위기 내준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트로 떨어질 거거든요. 네. 정한용의 서브. 왼쪽 깔끔하게 득점을 만들고 있는 마테이 콕입니다. 점수 20대 19입니다. 자, 가운데 쭉 있는데요. 그러나 왼쪽 세석 커버됐어요. 그대로 살립니다. 임동혁의 공격. 마지막에 성공이군요. 좋아요. 두 팀 모두 양 팀의 세터 모두 1세트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계산입니다. 네. 역시 큰 공격이죠. 마테이 선수와 임동혁 선수가 지금 자존심 대결을 1세트에 하고 있는데요. 서브 임동혁. 묵직한 서브가 들어왔습니다. 왼쪽. 자, 몸을 던져요. 그리고 빨간택 직선타. 오랜만에 대한항공스러운 반격 상황이 지금 나왔네요. 네. 오늘 충분히 본인의 힘을 싣고 있는 임동혁 선수의 공격입니다. 강한 서브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멀찌감치 볼을 올립니다. 밀어주는 볼. 자, 반격되는 대한항공. 어디로? 누가? 블락아웃 성공입니다. 이번 세트에만 무려 14득점을 기록합니다. 대단합니다. 대한항공 세트 포인트. 임동혁의 서브. 석공! 자, 분위기를 바꾸고 있는 김재휘. 22대 23입니다. 마테이콕의 서브는 아직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요. 네. 마지막에 넘기지를 못하면서 도팀의 1세트. 9대 3. 강한 서브까지 들어오고 있는데요. 마테이콕. 자, 길게 밀고 있는 임동혁 그리고 백어택. 다시 한번. 정성민. 자, 2단. 살립니다. 멋진 수비. 자, 멋진 수비가 나왔습니다. 오재성의 멋진 수비 그리고 찬스볼을 만듭니다. 왼쪽 연타 마지막에 끌고 내려오면서 정기석의 연속 득점 7점까지 걸어주고 있는데요. 칼 서브 득점 코트 안쪽 서브 득점 임동혁. 점수 차이가 벌어지다 보니 더욱더 강하게 넣는 임동혁 선수였거든요. 정기석의 서브 이번엔 짧은 목적 서브 왼쪽 블로킹에 막힙니다. 빠른 플레이를 또 능히 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네. 득점을 만들었는데 정성규 선수가 서브 범실을 하면서 다시 21대 10까지 점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카드로서는 이런 흐름이 오늘 경기에서 지금 잡히지 않고 있는 거예요. 김동민의 서브. 자, 서브가 짧아지면서 그대로 범실 24대 13으로 대한항공의 세트 포인트. 김종희 선수의 서브. 마지막에 범실입니다. 25대 14로 세트 스코어 2대 0. 공을 잘 뛰고 있어요. 그렇죠. 서브 득점입니다. 서브 2득점. 트리플 크라운까지 서브 한 개만 남겨놓고 있는 임동혁입니다. 자신감의 서브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바꿔 움직입니다. 더블킥. 우리가 번에 더블킥을 봐요. 네. 정기석이 서브를 짧게 때릴 걸 미리 알고 와. 같이 뛰죠? 네. A킥. 네.
확실히 우리카드가 이번 시즌에 한 단계 올라섰다는 그런 평가를 뭐 안팎에서 다 받고 있는데요. 두 팀의 이 4라운드 경기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경기 결과가 될 것 같아요. 살립니다. 오은열이 높게 올립니다. 그리고 백어택 자신감 있게 데려왔습니다. 들어왔어요. 자, 반격기는 우리카드 왼쪽 스파이크 살립니다. 수비 잘하네요. 정수석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왼쪽 자, 그대로 점핑셋 왼쪽 성공입니다. 가운데 인사이드 볼로 그러나 네터치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완전히 넘어갔을까요? 지금 볼이 먼저 데드가 됐다면 판정이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인으로 확인됐으면 경기 종료입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자, 결국 볼 3대0 완승으로 대한항공이 상대전 첫 승을 거둡니다. 에이스 임동혁 선수를 필두로 모든 면에서 압도했던 대한항공이었고요. 반대로 우리카드는 전반적으로 어려운 경기였습니다. 대한항공이 우리카드를 상대로 시즌 첫 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3대0 완승이었는데요. 4라운드 출발과 함께 연패에 빠지면서 다소 어려움이 예상됐던 대한항공이지만 빠르게 연패를 끊어내고요. 선두와의 격차까지 줄일 수 있었던 의미 있는 경기였습니다. 또 이제 3연패가 되면은 또 부진이 길어지는 느낌이라 네. 대한항공 선수도 오늘 좀 반드시 이기겠다는 의지가 많이 느껴진 경기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임동혁 선수가 아우. 굉장히 의지가 많이 느껴졌는데 네. 좀 경기 보면서 눈을 돌리게 되더라고요. 한국 선수가 맞나? 맞아요. 너무 잘해서 무라드 선수가 뭐 있긴 하지만 무라드 선수는 좀 들어와서 보니까 범실이 좀 많은 스타일입니다. 임동혁 선수가 선발로 나서서 최대한 오랜 시간을 버텨줘야 했는데 오늘은 뭐 아주 훌륭한 경기를 했습니다. 오늘 28득점인데 공격 성공률이 무려 73%였고요. 뭐 블로킹 4개, 서브 2개, 거의 트리플 크라운에 가까운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뭐 중요한 순간에 뭐 발디그를 하면서 굉장히 뭐 진기명기에 가까운 장면도 연출을 했고요. 네. 굉장히 좋은 경기를 했고 또 이제 대한항공이 오늘 쉽게 경기를 좀 풀어간 거는 바로 이 서브 덕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카드 리시브 효율 오늘 22%에 그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태준 선수를 좀 잘 흔들어 줬고요. 네. 반면에 대한항공 리시브 효율은 50%를 넘겼거든요. 이러면은 한 선수 세터가 경기를 운영하기가 굉장히 편해지겠죠. 그렇죠. 오늘은 뭐 임동혁 선수의 활약 그리고 또 리시브 이걸 통해서 경기를 쉽게 풀어간 대한항공이었습니다. 네, 상대를 확실하게 흔들었던 대한항공이었죠. 여기서 에이스 임동혁 선수의 활약까지 더해지면서 3대0 완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남자부 현재 순입니다. 빠르게 연패를 끊어내며 2위 삼성화재와 같은 승점 38점을 만든 대한항공입니다. 다만 다승에서 밀린 3위에 그대로 자리하고요. 선두 우리카드는 연패입니다. 이어서 다음 경기를 예상해보는 스페셜 V 패밀리들의 승패 예측 시간입니다. 먼저 여자부는 나란히 연승에 도전하는 GS칼텍스와 정관장의 맞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경기 예상 승리 확률부터 확인해 보시죠. 정관장은 60% 그리고 GS칼텍스는 40%로 스팸들은 정관장의 근소한 우위를 예상했습니다. 이번 시즌 3번의 맞대결에서는 GS칼텍스가 승리를 거뒀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관장이 다를 것이라고 예상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아무래도 시즌 상대 전적보다는 최근 경기력을 조금 본 것 같은데 제아로에 복귀를 해서 좀 잘 끌어올리고 있는 이세용 선수고 그리고 또 감기로 결장했던 지아 선수가 활약을 하면서 4연패를 끊고 분위기를 좀 끌어올린 정관장인데요. 또 이날 아쉬웠던 건 또 메가 선수가 공격면에서 좀 폼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리고 잘하고 있다가 연속으로 좀 범실을 내주면서 분위기를 뺏기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그래도 이날은 그래도 좀 잘 이겨냈거든요. 그리고 지아가 또 이날 범실을 좀 5개밖에 안 하면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스팸들이 좀 정관장의 승리를 예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또 정관장은 내일 경기 좀 잘 풀어나가려면 범실 관리는 뭐 무조건 잘 해야 되고요. 또 연습한 게 또 잘 나와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또 GS칼텍스 쌍포가 좀 세잖아요. 그렇죠. 실바와 강소희 선수를 조금 이기려면 아무래도 좀 서브로 리시브 라인 좀 흔들어가지고 좀 2단 공격을 좀 많이 만들어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 6대4로 엇갈리기는 했습니다만 근소한 차이였습니다. 그런 만큼 이 경기 또 알 수 없는 경기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남자부 경기 전망해 보겠습니다. 승점 단 2점 차입니다. 한국전력과 OK금융그룹이 4위 쟁탈전을 치르게 됩니다. 이 경기 예상 승리 확률입니다. 남자부 역시 비교적 대등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팸들은 OK금융그룹의 근소한 우위를 전망했습니다.
1라운드 맞대결에서는 OK가 승리를 거뒀지만 이어지는 두 경기에선 한국전력의 완승이었는데요. 스팸은 일단 OK금융그룹이 조금 더 유리할 것이라고 예상했네요. 네, 이 경기도 시즌 상대 전적보다는 최근 경기력 흐름이 네.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OK금융그룹이 최근에 이제 2연승을 거뒀는데 대한항공 그리고 삼성화재 이 상위권에 있는 팀들을 상대로 얻은 연승입니다. 특히 직전 삼성화재전에서 이 레오 선수가 네. 정말 엄청난 활약을 했습니다. 진짜 엄청났어요. 5세트 경기를 했는데 네. 공격 성공률이 71%입니다. 10개 중에 7개를 득점으로 연결했다는 거죠. 47득점을 해줬고 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오 선수가 공격력도 살아났지만 최근 두 경기를 보면 서브까지 아주 강력하게 살아났습니다. 서브에이스가 두 경기에서 8개입니다. 한국전력은 결국엔 이 리시브를 어떻게 잘 받아낼 것이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고요. 확실히 좀 접전이 될 것 같은 경기고요. 만약에 이제 OK금융그룹이 이기면 또 순위 역전도 가능한 경기 때문에 뭐 한국전력이 4위를 지키느냐 또 OK금융그룹이 올라가느냐 이게 걸려있는 아주 중요한 경기입니다. 네. 남자부의 큰 빅매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많은 것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김유리 위원님, 이 외국인 선수가 상대 외국인 선수가 5세트 경기하는데 70% 하면 그냥 좀 받아들이죠, 그 결과를. 혼자 다 하는데 뭐 어쩔 수 있나? 뭐 어쩔 수 없죠. 네, 이 정도로 하는 건 정말 그 정도로 레오 선수의 활약이 대단했는데요. 하지만 이 경기를 또 한국전력이 지켜보고 충분한 대비를 하고 나왔겠죠. 정다호 기자의 이야기대로 정말 최고의 빅매치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 경기 저희 KBS N스포츠가 직접 생중계해드립니다. 한국전력과 OK금융그룹의 4라운드 맞대결 내일 오후 1시 50분부터 현장에서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기우 캐스터와 이세호 해설위원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구팬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배구 경기가 종료된 이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3.